안녕하세요. 저는 라바 논문 리뷰할 이석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발표된 논문인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인 라바, 즉 Large Language and Vision Assistant를 소개하겠습니다. 라바는 쉽게 말하면 이미지를 보고 자연어 지시에 따라 대화하고 설명하고 추론할 수 있는 멀티모달 어시스턴트를 만들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핵심은 굉장히 복잡한 새로운 모델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는 GPT-4를 이용해서 비주얼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존의 강력한 비전 인코더와 LLM에 학습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왜 이런 모델이 필요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생성 방법과 모델 구조, 학습 방식, 그리고 실험 결과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비전 모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분야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캡셔닝처럼 각각의 태스크마다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이미지를 주면 이 사진은 자동차다, 강아지다처럼 어떤 클래스인지 알려줍니다. 디텍션 모델은 이미지에서 어떤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고 캡셔닝 모델은 이미지를 한 문장 정도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모델이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게 갑자기 이 사진에게 가장 이상한 점을 설명해줘 또는 이 사람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 같은지 추론해줘 라고 자연어로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챗 GPT와 같은 LLM은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가 요약해줘, 설명해줘, 비교해줘, 추론해줘처럼 원하는 작업을 자연어로 표현하면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LLM에서는 자연어 자체가 Universal Interface, 그러니까 일종의 보편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라바의 출발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LLM에서 효과적이었던 인스트럭션 튜닝을 비전까지 확장하면 어떨까? 즉, 태스크마다 별도의 비전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자연어로 원하는 것을 말하면 하나의 모델이 이미지를 보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인스트럭션 팔로잉 어시스턴트를 만들려면 당연히 인스트럭션 형태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자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COCO나 CC3M처럼 이미지와 캡션이 연결된 데이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있고 Several people are standing near an SUV처럼 그 이미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캡션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라바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이미지 플러스 캡션이 아니라 이미지 플러스 인스트럭션 플러스 리스폰스 형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What are the people doing? 이라고 물었을 때 They appear to be loading luggage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또는 What difficulty might they face?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한 객체 인식을 넘어서 상황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자연어 질문과 답변이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대규모로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어노테이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GPT가 이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대신 만들어줄 수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GPT-4가 비주얼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만들다라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라바의 논문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코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구자들이 사용하던 GPT-4는 이미지를 직접 입력받아서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GPT-4에게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캡션입니다. 캡션을 보면 이미지에서 대략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운딩 박스입니다. 바운딩 박스에는 이미지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객체가 화면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좌표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GPT-4의 입장에서는 실제 이미지를 보는 대신 여기 SUV가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고, 뒤쪽에 수트케이스가 있다. 같은 식으로 이미지의 정보를 텍스트로 전달받는 셈입니다. 그렇게 캡션과 바운딩 박스를 텍스처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서 랭귀지 온리 GPT-4에게 제공하고
GPT-4가 이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은 코코 이미지에서 캡션과 바운딩 박스, 랭귀지 온리 GPT-4, 비주얼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됩니다. 이 방식으로 총 158K개의 비주얼 인스트럭션 샘플을 생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GPT-4가 이 이미지들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지 정보를 텍스트로 우회해서 제공했는데도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GPT-4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들은 이 비주얼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conversation입니다. 총 약 58K개 정도이고 What kind of vehicle is shown? 처럼 이미지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몇 개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묻습니다. 즉, 비교적 이미지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Detailed Description입니다. 약 23K 정도로 여기서는 단순히 자동차가 있다 정도로 짧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전체를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인스트럭션을 통해 정면의 객체, 배치, 행동 등을 훨씬 풍부하게 서술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컴플렉스 리즈닝입니다. 약 77K개로 세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What change might these people face? 처럼 이미지에 직접 적혀있는 사실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추론해야 합니다. 즉, 모델이 단순히 객체를 인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근거로 리즈닝까지 수행하도록 데이터를 설계한 것입니다. 새 데이터를 모두 합하면 약 158K개의 인스트럭션 샘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각 유형에 대한 몇 개의 시드 이그젠플을 만들어주면 GPT-4가 이를 인 컨텍스트 러닝의 예제로 보고 나머지 데이터를 대규모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라바의 중요한 컨트리뷰션 중 하나는 기존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을 대규모 비주얼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실제로 어떤 모델에 학습시키는지 보겠습니다. 라바의 모델 구조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비전 인코더입니다. 라바에서는 Pretend Clip VIT Large 14을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여러 패치로 나눈 뒤 각 영역에 대한 비주얼 피처를 추출합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 있는 프로젝션 레이어입니다. 클립이 만들어내는 비주얼 피처와 LLM이 사용하는 임베딩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의 출력을 그대로 비쿠나에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연결하기 위해 학습 가능한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를 하나를 사용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HV는 WZV입니다. 그래서 ZV가 클립의 비주얼 피처고 W가 학습 가능한 프로젝션 매트릭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프로젝션 레이어는 클립의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비쿠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쿠냐입니다. 비쿠냐는 라마를 기반으로 컨버세이션 데이터에 파인 튜닝된 LLM이고 자연어 인스트럭션을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전체 구조는 이미지에서 클립에서 리니어 프로젝션에서 비쿠냐입니다. 당시 블립2는 큐포머, 플라밍고는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같은 조금 더 복잡한 연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라빠는 가운데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둡니다. 즉, 새로운 복잡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기보다도 프리테인드 비전 모델과 프리테인드 LLM을 아주 단순하게 연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모델을 두 단계에 걸쳐 학습합니다. 라바의 학습 과정은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로 나뉩니다. 먼저 왼쪽의 스테이지 1부터 보겠습니다. 스테이지 1의 피처 얼라이먼트 프리트레이닝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약 595K개의 Filtered CC3M 이미지 캡션 페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클립과 비쿠냐를 모두 프리즈합니다. 즉, 기존에 프리테인드 된 두 모델의 파라미터는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프로젝션 레이어만 학습합니다. 목표는 클립에서 나온 비주얼 피처를 비쿠냐가 이해할 수 있는 임베딩 스페이스에 정렬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비주얼 랭귀지 번역기를 먼저 학습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이 끝나면 스테이지 2,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GPT-4가 생성한 158K 엘라바 인스트럭션 샘플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클립만 프리즈하고 프로젝션 레이어와 빅분야를 함께 학습합니다. 즉, 스테이지 1에서는 클립 프리즈, 프로젝션 트레인, 빅분야 프리즈였고, 스테이지 2에서는 클립 프리즈, 프로젝션 트레인, 빅분야 트레인입니다. 스테이지 2의 목적은 이제 단순히 비전과 랭귀지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면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서 볼 부분은 로스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할 인스트럭션 토큰에 대해서는 로스를 계산하지 않고 어시스턴트가 생성해야 할 리스폰스 토큰에 대해서만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스테이지 2를 엔드-투-엔드 파인 튜닝이라고 표현하지만 클릭 비전 인코더 자체는 여전히 프리스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히는 프로젝션과 LLM을 조인틀리 파인 튜닝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마치고 나면 하나의 모델이 여러 종류의 비주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세 종류의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실제 모델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컨버세이션 형태의 질문을 하면 What kind of vehicle is she on? 이라는 질문에 on SUV처럼 짧고 명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describe the image in detail 이라고 하면 이미지 전체의 객체, 장면, 행동을 길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description 능력이고 What challenge might these people face? 같은 질문을 하면 이미지에 보이는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추론합니다. 즉 리즈닝까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바가 목표로 한 것은 단순한 이미지 캡셔닝 모델이 아니고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에서 디스크립션으로 디스크립션에서 리즈닝으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비주얼 태스크를 하나의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행하는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자들은 범용적인 멀티모델 어시스턴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라바 벤치라는 자체 벤치마크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코코 이미지 30장을 선택하고 각 이미지에 대해 컨버세이션, 디테일드 디스크립션, 컴플렉스 리즈닝 유형의 질문을 만들어 총 90개의 질문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방식은 조금 독특한데요. 라바에게 실제 이미지와 질문을 입력하고 답변을 생성하게 합니다. 반면 비교 기준이 되는 GPT-4는 실제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트루스 캡션과 바운딩 박스를 텍스트로 전달받아서 레퍼런스 앤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GPT-4 이빌레이터가 라바의 답변과 GPT-4 레퍼런스 앤서를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helpfulness, relevance, accuracy, level of detail 등이고 각각의 답변에서 1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결과 라바의 전체 릴레이티브 스코어가 85.1%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85.1%는 어큐러시가 아닙니다. GPT-4가 만든 레퍼런스 앤서의 평가 점수를 100으로 두었을 때 라바가 상대적으로 85.1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비교 대상인 GPT-4 역시 실제 이미지를 보는 멀티모델 GPT-4가 아니라 캡션과 바운딩 박스를 제공받는 텍스트온리 GPT-4라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성능 향상이 정말 인스트럭션 튜닝 때문이었을까요? 이 어블레이션 결과가 라바 논문의 핵심 메시지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거의 그대로 두고 어떤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학습시키느냐만 바꿉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지 않았을 때 릴레이티브 스코어가 21.5인 반면에 컨버세이션 데이터만 학습시켜도 점수가 73.8까지 올라갑니다. 컨버세이션뿐만 아니라 디테일드 디스크립션, 컴플렉스 리즈닝까지 포함한 전체 158K개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최종적으로 89.1까지 올라갑니다. 어, 이러, 이러한 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클립과 비쿠냐를 연결했다고 해서 좋은 멀티모델 어시스턴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형태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학습시켰는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특히 컨버세이션 데이터만 추가해도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이 나타나고, 이후로 또 디테일드 디스크립션과 리즈닝 데이터를 추가해서 추가적인 향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래의 문장인
architecture stayed similar, instruction data made the difference 라는 문장이 이 결과를 잘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바는 아키텍처보다 데이터 센트릭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리즈닝 벤치마크에서의 성능인데요. 사이언스 QA에서는 약 2만 1000개의 객관식 과학 문제로 구성된 멀티모달 리즈닝 벤치마크입니다. 문제에 따라 이미지와 텍스트, 콘텍스트가 함께 주어지고 단순히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과학적인 리즈닝이 필요합니다. 라바를 사이언스 QA에 파인 튜닝 했을 때 라바 단독으로는 90.92%의 어큐러시를 기록했고 GPT-4를 함께 활용하면 92.53%까지 올라가면서 당시 소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라바 플러스 GPT-4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 일반적인 앙상블처럼 두 모델의 프로버빌리티를 평균 내거나 메이저리티 보팅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라바가 자신의 앤서를 만들고 GPT-4도 자신의 앤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 두 답변을 다시 GPT-4에게 제공해서 GPT-4가 최종적으로 어떤 답을 선택할지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앙상블이라기보다는 모델 콜라보레이션 또는 GPT-4 저지 방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한계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입니다. 라바 역시 실제 이미지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이미지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객체나 미세한 시각 차이처럼 fine-grained visual understanding이 필요한 문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한계인데요.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주로 코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도메인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또 데이터 자체가 GPT-4가 생성한 신데틱 데이터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세 번째는 이밸루에이션 문제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GPT-4가 굉장히 여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밸루에이션에서는 레퍼런스 앤서를 만들고 또 다른 단계에서는 이밸루에이터 역할까지 합니다. 즉 GPT-4가 생성자이면서 동시에 기준 답안과 평가자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GPT-4의 응답 스타일이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계로는 모델 측면에서는 클립 비전 인코더를 계속 프리즈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튜닝 과정에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세밀하게 어댑션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GPT-4를 이용해 비주얼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대규모로 생성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미지를 입력하지 않고도 캡션과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랭귀지 온리 GPT-4로 총 158개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립 플러스 리니어 프로젝션 플러스 비쿠냐라는 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멀티모달 어시스턴트를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하기보다는 이미 강력하게 프리트레인드 된 비전 인코더와 LLM을 단순하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논문이 특히 보여준 것은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어블레이션에서도 아키텍처가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21.5에서 85.1까지 큰 성능 향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반드시 복잡한 멀티모달 아키텍처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좋은 비주얼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결합하면 강력한 비주얼 어시스턴트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라바는 데이터 모델과 코드, 파이프라인 등을 공개하면서 이후 라바 계열을 포함한 여러 오픈소스 멀티모달 LLM 연구가 발전하는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과 라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